예산 관련해서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올해 세수 부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나라는 적자인데 내년에는 예산안 증가율을 19년 만에 최저치로 편성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국민들은 나라 돈이 없으니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민들을 위한 지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최소화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역대급으로 최소화를 할 테니 각오하라는 소리입니다. 너무 웃긴 거죠? 회사로 치면 이런 겁니다. 회사가 매출이 너무 안 나오고 나가는 돈은 많아서 적자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고객들한테 으름장을 놓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제품 많이 안 사주면 신제품 출시는 없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물론 예산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국가 부채도 줄이고 나랏일은 잘 돌아가게 한다면 그건 국민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 세금을 그만큼 효율적으로 썼다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부는 국민들한테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불과 얼마 전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감이 시작되는 순간 윤석열 정부의 예산 문제, 특히 윤석열이 해외 순방에서 쓴 돈들, 만찬이라면서 즐긴 식비들, 이런 것들부터 문제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해외 순방 이후에 그 어떠한 성과 보고도 없었고 오히려 우리가 퍼준 것만 수두룩하고 국익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우리가 손해본 것만 차고 넘쳐납니다. 오염수 방류, 동해의 일본의 표기 이런 것들만 언급해도 이미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리는 명분 없는 세금을 윤석열 부부 해외여행 비용에 썼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고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대통령 차원의 만찬은 국내외 재계 인사들과 여야 지도부가 함께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재계 인사들과는 생산적인 경제 이야기가 오갈 수 있고요. 여야 지도부는 국내 정치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 격려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게 아닙니다. 항상 술만 찾고요. 만찬도 여당 지도부 아니면 본인들이 부르고 싶은 사람들만 불러서 즐겼습니다. 당연히 술은 항상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외교 순방과 만찬, 그 어떠한 것도 명분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국민들이 세금으로 활동하라고 용인해주는 것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고 국민들을 더 나은 삶으로만 만들어달라는 일종의 활동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들을 위한 일도 아니고 국민들 삶과는 전혀 관계없고 국민들을 위해 일했다는 성과조차 없다면 그건 그 자체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외 순방 비용과 식비 등이 문제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9년 만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최저치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대통령실은 올해 해외 정상외교 관련 예산을 거의 소진하고 예비비까지 추가로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총 578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쓰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외교부는 지난 8월 기재부의 정상외교 관련 예비비를 신청해서 9월 말 국무회의를 통해 일반 예비비 329억 원을 승인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작년에 배정받은 예비비 63억 원보다 5배가 넘는 규모이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올해 예산안 249억 원보다 2배가 넘는 돈입니다. 올해 예산안 249억 원의 예비비 328억 원까지 더하면 587억 원이 됩니다. 그렇게 문 정부가 예산을 방만하게 썼다더니 결국 자신은 문재인 정부보다 2배 이상 정상 외교 예산을 쓰게 되는 거죠. 이건 문재인 정부와 비교했을 때 많은 것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의 해외 순방을 해외여행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낸 세금 중에 역대 가장 아까운 세금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무식한지는 이 예산이 언제 어떻게 쓰였는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은 상반기에 관련 예산 대부분을 소진했습니다. 7월 말까지 상반기 UAE와 미국 국빈 방문, G7 회의 참석 등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 248억 원 중 215억 원, 무려 87%에 달하는 예산을 이미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8월에 열린 아세안과 G20, 9월 유엔 총회, 11월 아펙, 12월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아직도 큰 외교 행사가 남아있지만 이미 상반기에만 예산의 90%에 달하는 돈을 썼기 때문에 예비비를 신청한 겁니다. 국민 열세가 말 그대로 펑펑 낭비되고 있었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기재부에 신청한 예비비는 국외 업무여비, 사업추진비, 심지어 특수활동비 증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사후 승인이 원칙이라면서 정확한 액수를 밝히기 어렵다고 공개를 거부했는데 이미 논란 그 자체 아닙니까? 본 예산보다 많은 예비비를 받아 이례적으로 늘릴 만큼 긴급한 외교적 사유가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인데 역대 가장 많은 외교비를 들였는데 정작 그에 따른 성과는 무엇이 있었나요? 그놈의 국익국익 그러는데 대체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익이 뭐가 있었냐 이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익인가요? 동해를 이제 미국은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국익인가요? 대체 어느 나라 국익을 위해 외교 순방을 했다는 건가요? 역대급 예산인 만큼 외교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이 얻은 국익이 무엇인지 검증해야 하고 국감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항공비, 경호비, 밥값, 숙박비 온갖 돈은 펑펑 써놓고 정작 국익에 도움된 건 하나 없고 이런 사람을 왜 써야 하나요? 여야를 떠나서 이건 그 자체만으로도 자격 박탈인 인간이고 심지어 국민들을 위한 예산을 줄이면서 본인 해외여행 예산을 무서운 줄 모르고 늘려버리고 이게 사람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 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황제 출장을 다녀온 것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드러났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5급 사무관은 지역 난방공사 직원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약 3,8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합니다. 부서 회식비, 자신이 먹을 빵, 가족 식사비, 한우 고기 포장 비용까지 난방공사 법인카드로 냈다고 합니다. 파견 직원에게 술자리 참석, 개인 차량 대여, 출퇴근 픽업, 음식물 배달, 주말 개인 일정에 차량 제공, 자녀 도시락 준비 등을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사장과 간부들이 해외 출장 숙박비를 별도 규정 없이 무한정으로 지출했습니다. 최이봉 전 사장은 해외 출장 시 하루 260만 원대에 달하는 스위트룸에 묵는 등 3박 숙박비로만 780만 원을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자 호텔인 시그니엘도 1박 숙박비가 90만 원 정도 하는데 이보다 또 훨씬 비싼 스위트룸에서 묵었다는 거죠. 왜 정부와 정부 인사들이 방만하게 씀으로써 나타나는 적자를 국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서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가만 보면 윤석열은 이 점이 가장 나쁩니다. 본인이 사고를 치고 본인이 모든 문제를 만듭니다. 그런데 정작 그 피해와 책임은 모든 국민들이 져야 합니다. 오염수 방류, 윤석열이 동의하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줍니다. 심지어 이에 반대한 국민들을 미개인 취급까지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이러니까 총선 여론이 이미 민주당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겁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52.6%로 이미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38.5%였습니다. 윤석열 지지율만큼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소리는 이미 국민들도 이 정부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윤석열 나팔수 역할만 하고 있는 국힘도 더 이상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죠. 야당을 지지하겠다고 하는 건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과 맞물리고 여당을 지지하겠다고 하는 건 현 정권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즉 이 정권은 안정화되도록 두면 안 되고 심판부터 해야 한다는 게 현재 국민들의 생각인 겁니다. 내년 총선의 분위기를 좌우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투표율이 40%에 달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국민들이 투표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오만, 독선, 무능, 무책임, 세상에서 나쁜 건 모두 갖추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더 이상 일시키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것이고 정권 심판이 필요하다고 국민들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분위기는 총선 때까지 이어질 겁니다. 어제부로 국감이 시작됐고 이 국감에서는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건희에 대한 심판도 이어질 겁니다. 고속도로 게이트, 김건희 일가와 양평의 카르텔,
주가 조작 혐의 논문 표절.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당신들은 심판대에 오른 겁니다.